성큼 다가오면서 영남 알프스의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순을 전후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에서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3만여 세대가 분양에 들어갑니다. 하반기 들어 집값도 하향 안정세를 보이면서 내 집 마련에 적기라는 분석입니다. 주간 연속 2교 대제를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시내버스 연장 운행에 대해 울산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속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남구청이 주거형 오피스텔의 업무용 재산세를 부과해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이 바뀐 2010년 이후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환급 요청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울산에서도 다음 주부터 집단 탈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신이 김홍일인데 자수하겠다고 수차례 장난 전화를 한 10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들이 최근 국가를 상대로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김정호 유족 회장을 피크랜 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현대자동차 등 울산 지역 기업들이 올 추석 연휴에 4일에서 5일가량 휴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네, 오늘은 흰 이슬이 맺혀서 가을 기운이 나타난다는 백로입니다. 네,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영남 알프스의 은빛 억새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면서 억새가 새하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람에 출렁이는 억새 잎들이 어느새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신물산 능선에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은빛 억새가 어우러져 신비로움마저 자아냅니다. 억새 군락지 사이로 데크를 오르는 등산객들은 가을의 정취에 흠뻑 빠져듭니다. 네, 오랜만에 올라와 보니까요. 억새가 많이 피어서 너무 좋고요. 가을이 온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억새를 바라보며 휴게소에서 오손도손 나눠 먹는 점심은 그야말로 꿀맛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피기 시작한 억새는 다음 달 초가 되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 알프스의 빼어난 절경을 품에 안고 힘차게 페달을 밟는 MTB 동호인들도 가을을 실감합니다. 이렇게 참 좋은 경관에 영남 알프스 구간을 MTB를 함으로써 이 몸과 마음이 진짜 젊어지는 기분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이 성큼 다가오면서 가을 억새가 탐방객들에게 힘찬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최근 아파트 분양이 넘쳐나면서 울산에서 현재 분양 주기호라 분양 이의적인 주택이 3만여 세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조짐이지만 내 집 마련에는 기회라고 합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분양에 들어간 공업탑 인근의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늘고 있는 1인 가구를 위해 금리를 지원받아 짓고 있는 보급형의 소형 아파트입니다. 그런 만큼 239가구 모두가 전용 면적 7평에서 12평 미만의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인 가구가 주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입이 됐습니다. 혁신도시 등 현재 울산에서 분양 중이거나 분양 예정인 주택은 모두 3만여 가구. 이처럼 33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평형에서 330제곱미터가 넘는 대형 주상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분양 가격대도 400만 원대에서 1000만 원대를 웃도는 것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8개월간 평균 8.4% 올라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 같은 상승세는 최근 들어 급격히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매달 1%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난달에는 0.3%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전세 가격 지수는 117로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전세가는 계속 오를 조짐입니다. 구형 아파트도 떨어지긴 하겠지만은 이렇게 700, 800대에 내 집 마련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최고의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공급 과잉과 전세 부족 등을 고려할 때 신규 분양은 하반기가, 기존 주택 매입은 내년 상반기가 적기라고 조언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주간 연속 2교 대제 시행을 앞두고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시내버스 운행 연장에 대해 울산시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추가 비용에다 형평성 논란도 있기 때문입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내년 3월이면 현대자동차의 근무 시간이 바뀝니다.
주간 연속 2교대에 따라 1조는 새벽 6시 40분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 2조는 오후 3시 20분부터 새벽 1시 10분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협력업체까지 근무 시간이 바뀌게 되는 만큼 현대자동차는 울산시에 시내버스 운행 연장을 요청했지만 비용이 문제입니다. 울산시가 하루 5,000명의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분석한 결과 새벽 6시 이전에 20차례, 새벽 1시 무렵에 66차례나 시내버스 운행을 늘려야 합니다. 연간 15억 원의 시내버스 운송 원가 상승 요인입니다. 울산시가 시내버스 운송 원가의 66%를 지원하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 세금 10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셈입니다. 그럼 물론 버스 회사하고 어떤 조율이 되면은 가능하겠지만 저 개인적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버스 기사들이 연장 근무에 반대할 수 있고 버스 회사는 기사를 추가 채용할 경우 연간 인건비 30억 원 가량이 더 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심하게 보니까 노조하고도 교류를 해야 되고 돈 문제하고 근로자들의 반박을 두 개가 그렇게 있어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여기에 시민 여론, 석유화학 등 다른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밤샘 근무를 없앤 현대차 노사는 물론 울산시도 출퇴근 수단 때문에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에 부과된 재산세가 한 달 만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정부가 2년 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는 일반 건축물로 적용하도록 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르면 그만이라는 행정당국.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피스텔 임대 사업을 하는 고신동 씨가 남구청에서 받은 재산세 고지서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이지만 7월에 받은 고지서는 11만 9천 원. 하지만 너무 많다고 항의하자 8월에 다시 받은 고지서는 5만 6천 원입니다. 2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저기 33평짜리 아파트도 64,710원밖에 안 나오는데 11평짜리 오피스텔이 12만 원 가까이 세금이 나왔다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지난 2010년 9월부터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세금의 차이를 둔 것인데 구청 측이 알리지도 않고 모두 업무용으로 부과한 겁니다. 주거용으로 신고한 경우만 주택으로 과세하라는 행자부 지침만 따르다 보니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남구 지역 오피스텔 1,600여 곳 가운데 업무용에서 주택용으로 변경해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은 곳은 고작 20여 곳에 불과합니다. 문제가 되자 남구청은 주거용으로 변경한 오피스텔 소유주가 신청을 해오면 실사를 거쳐 환급해준다는 계획입니다. 주택으로 신고 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국세 분야인 부가가치세 환급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지역 오피스텔은 모두 3천여 가구. 오피스텔 소유주들이 2010년 이후에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무더기 환급을 요청할 것으로 보여 각 지자체마다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통합진보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을 밟음에 따라서 울산에서도 다음 주부터 집단 탈당이 예상됩니다. 국민참여계에서는 소속 당원 200여 명이 다음 주 초반에 탈당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조승수 전 의원 등 옛 진보신당 탈당파도 집단 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영 시의원 등 신당권파 소속 구군 의원들은 사태 추이를 좀 더 살핀 뒤 다음 주 후반쯤 집단 탈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요 기업들은 이번 추석 연휴에 4일에서 5일간의 휴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는 29일부터 개천절인 10월 3일까지 닷새간 쉬며 현대중공업은 전력난 해소를 위한 대체 휴무 계획에 따라서 개천절에는 근무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SK 등 정유업체와 화학업체들은 장치산업 특성상 일부 사무직을 제외하고 대부분 정상 가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얼마 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4년여 만에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보도연맹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 김정호 회장을 피프렌뉴스에서 만나봤습니다. 1950년 8월 한국전쟁 당시 울주군 청량면 단정고개와 온양읍 대운산에서 일어났던 울산 보도연맹 사건.
군과 경찰이 보도연맹 소속 민간인 870여 명을 집단 총살한 것으로 지난 2007년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의해 진실이 규명됐습니다. 하지만 국가는 유족들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았고 당시 억울하게 아버지를 잃은 울산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 김정호 회장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 최근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네, 최근 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셨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62년 전에 학살된 사건을 사법부에서 판결에 의해 가지고 이 국가 잘못이 있다고 배상하라 하는 것은 아마도 세계 역사상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1인당 800만 원인 배상액은 아버지를 잃고 연좌제로 인해 고통받은 60여 년의 고통을 위로하기엔 아쉽기만 합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희생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며 송정 역사공원의 위령탑 건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보도연맹 희생자 유족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어떤 일을 또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위령탑 건립 문제가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시의회에서 시조례 제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은 고맙고. 60년 넘게 쌓인 희생자 유족들의 한이 조금은 풀렸길 바란다는 김 회장의 말처럼 역사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하는 장소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플의 뉴스 김혜진입니다. 최현주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시민사법위원회나 시민사법참여단 설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법원장은 법원 견학과 국민참여 재판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민사재판 절차에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CC 언양공장이 오는 2016년을 목표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CC는 울주군에 제출한 계획서에서 역세권 2단계 개발 계획에 맞춰 울산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하되 개발이 끝나는 2016년을 목표로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KCC 관계자는 공장 일부가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최초 사용 승인 이후 허가 조건을 위반해 건축물을 지은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성경우호택 유독가스 누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 회사 상무 A씨와 관리 직원 등 3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경찰은 또 숨진 43살 이모 씨의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인이 나오는 대로 회사 관계자를 다시 소환해 안전수칙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드러나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폐수 무단 방류로 268억 원의 부과금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를 받은 성경우호택은 영업 재개를 준비하다 유독가스 누출로 3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울산 자매 살해 사건과 관련해 112 신고센터에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건 19살 고모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군은 최근 모두 6차례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한 공중전화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내가 울산 자매 살해 사건 범인인데 자수하겠다고 허위 신고를 해서 순찰사 10대와 경찰관 170명이 출동하는 등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입건된 적이 있는 고군은 경찰관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장난 전화를 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오늘 절과 성당에 들어가 벽화와 동상을 훼손한 목사 42살 성모 씨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성 씨는 지난달 23일 새벽 울산의 한 성당에 침입해 성모 마리아상을 쓰러뜨린 뒤 자신의 배설물을 칠하고 대구 동화사 대웅전에 들어가 벽화 등의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성 씨는 성령이 인도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0분쯤 남구 용잠동 앞바다에서 11톤급 통성 7성호에서 기관실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시간여 만에 통선은 침몰했으며 배 안에 있던 선원 2명은 출동한 해경과 어선에 구조됐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4시 55분쯤에는 울주군 온양읍 발리의 한 주택에서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나 5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부경찰서는 오늘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날치기를 한 3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7일 낮 1시쯤 중구 반구동 골목에서 52살 광모 씨의 핸드백을 날치게 하는 등 훔친 오토바이를 이용해 모두 5차례에 걸쳐 핸드백과 현금 35만 원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2013년도 대입수능시험 응시 원서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보다 485명이 줄어든 15,5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고3 재학생이 전체의 86.26%를 차지했고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생이 13.74%로 재학생 비율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수시 모집 인원이 늘어나고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자가 감소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태화강 심리대숲이 산림청과 생명의 숲 등이 공동 개최하는 올해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 예선을 통과했습니다. 주최 측은 심리대숲과 울릉도 나리분지 그리고 울진 금강 소나무 숲길 등 전국 20곳의 숲을 선정했으며 오는 16일까지 현장 방문 심사와 온라인 투표를 거쳐 생명상 1곳과 공존상 9곳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에서는 지난해 대왕암공원이 공존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엔진 전문 기업인 미국 커민스와 손잡고 건설 장비용 엔진 시장 진출을 위해 오늘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계약 서명식을 가졌습니다. 현대 커민스는 대구시 달성군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7만 6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며 오는 2014년부터 연간 5만 대 정도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한우협회 울산광역시 지회는 오늘 남구 삼산동에서 제1호 판매점을 열었습니다. 한우협회는 지역 축산 농민들이 생산한 한우를 중간 단계 없이 직접 판매해 소비자들에게 20%에서 30%가량 싸다고 밝혔습니다. 제1회 울산 농아인의 날 기념 행사가 오늘 오후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농아인과 자원봉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기념식과 유공자 푸창에 이어 농아인의 날을 기념하는 거리 행진도 가졌습니다. 새누리당 울산시당은 오늘 이동석 위원장 등 26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개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홍보위원회 발대식에서는 김종래 전 남구 의원 등 48명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연말 대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 홍보 활동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과 울산대학교는 오늘 방과 후 학교 운영 공동협력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로써 두 기관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협력하게 됩니다. 울산대학교 박경신 부총장이 대표 저자로 집필한 중학교용 국어 교과서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사용됩니다.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6권으로 집필된 이 교과서는 학년 구분 없이 학년군 개념으로 3년 동안 배울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네, 다음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성경희 캐스터, 이번 주말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고요? 네, 이번 주말은 내내 우산을 챙겨보셔야겠습니다. 울산 지역도 꽤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번 비는 내일 새벽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내린 뒤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요. 모레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과 모레 사이 강수량은 20에서 최고 7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비로 인해 한낮 기온도 평년을 크게 밑돌 전망입니다. 내일은 24도, 모레는 26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세탁과 세차는 조금 미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한 빨래는 실내에서 건조하는 게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호흡기 건강을 잃기가 쉬운데요. 이럴 때 도라지나 배, 생강, 무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기관지와 폐를 보호하고 기침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부지방 비가 오다가 오후부터는 대부분 그치겠고요. 낮 최고 춘천 23도, 서울 24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밤까지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비와 함께 낮 최고 26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점차 높아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지나면 당분간은 비 예보 없이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